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여러 그런 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리서치앤 리서치, 한국갤럽, 리얼미터, 공정 등등 그렇게 많은 여론기관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론기관이 굉장히 영시합니다. 그리고 환경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여론 통계치 구축이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한국갤럽은 여러분이 볼 때는 세계적인 조사 통계기관 갤럽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줄 아시지만 실제 별다른 연관성이 없다고 합니다. 한국의 거의 독자적인 그런 자체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얼미터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죠. 여러 보도기관에서, 언론기관에서 이 조사 결과를 많이 인용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24일 주류 언론인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한 여론조사 기관을 콕 집어서 비평을 했습니다. 쓴소리를 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송평인 칼럼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론 조작에 가까운 여론조사. 이것은 여론조사 기관에 있어 가장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론 조작. 조작이란 것이 어떻습니까? 조작이란 것은 아닌 것을 바꿔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조작입니다. 영어로 operation입니다. 조사는 조작과 전혀 다르죠. 공정한 것이 바로 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 송평인 칼럼에서 여론 조작에 가까운 여론조사라는 타이틀로 리얼미터를 콕 집어서 이렇게 선소리를 내린 것입니다.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유한국당이 득표율, 얻은 표와 그리고 리얼미터가 6월 11일과 12일에 예상했던 그런 예상치와는 너무 다르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얼마 전에 있었죠. 이미 선을 넘은 그런 후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 여론조사에서도 리얼미터는 상당히 실수를 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조사 때는 이미선에 대한 부적격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가 2차 때는 설문 문항을 바꿔서 오히려 적격과 부적격을 비슷하게 만든 그런 상황. 또 이것이 말썽이 되자 3차 조사까지 병행해서 자신들의 여론조사 방법에 문제가 없었다고 이렇게 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송평인 위원은 이 리얼미터에 대해서 조작에 가깝게 그렇게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는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송평인 위원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여론조사 기관의 정확도 아니다. 부정확도를 알아보는 그런 시기였다. 실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당별 득표는 27.76%였다. 그런데 리얼미터가 11일과 12일 날 조사한 것을 보면 18.7%였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 무려 9%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여러분, 선거란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1%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보궐선거, 4.3 보궐선거에서 창원 성산지구의 경우 단지 504표, 그러니까 1% 미만의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습니다. 이때도 리얼미터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각 광역시도 단체장, 물론 호남 지역은 뺐습니다만 또 서울 지역은 안철수, 또 김문수 등등
우파 쪽에 표가 갈라지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다릅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도지사라든지 시장 선거에서 30%에서 40%까지 자유한국당에서 득표를 얻었다. 그런데 리얼미터에서는 어떻게 발표했느냐.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선 후보자, 헌법재판관 후보자 적격 부적격 이 상황에서도 리얼미터는 너무 다른 실수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리얼미터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매주 거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지지도 그리고 각 당의 지지도 등등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발표 놓은 그런 결과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과 너무 다른 것입니다. 만일 기상관측소에서 오늘 날씨가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 체감온도가 10도밖에 안 되면 이 기상청에 대해서 비난이 쇄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리얼미터는 계속해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 분석을 보면 거의 응답률이 5% 안팎입니다. 8,866명에 대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응답한 것은 500명. 그러니까 응답률이 한 5.6%. 그런데 이 통계치로 인해서 이 결과로 인해서 나온 그런 결과치를 정당한 여론조사인 것처럼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맞는 것입니까? 조사 방법에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설문에 공정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랑곳 없이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매주 또 발표를 합니다. 왜 이렇게 발표를 합니까? 특히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는 선거철이 되면 이것이 거의 저명처럼 바뀝니다. 왜 그렇게 바뀝니까? 이것은 선거 관련 학자들이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밴드웨건 효과라고. 밴드웨건 효과가 뭡니까? 이전에 미국의 서부시대 때 밴드 앞에 쿵쿵쿵 악대를 실은 마차가 둥둥둥 하면 동네 아이들이 우르르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영향이 그 여파가 뒤에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해서 밴드웨건 효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머릿속에 인식이 되면 그 인식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A당이 50%, B당이 30%, 그리고 C당이 20%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설정이 될 경우 유권자층에서는 A당에 대한 지지도, 1등에 대한 지지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또한 다른 상황으로서는 헤일로 법칙이라고도 하죠. 후광 효과 또는 스톡홀름 신드롬이라 해가지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강력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현상 등등 이런 것에 의해서 지지자들의 그런 선택의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아주 의도적인 그런 정치 세력과 여론조사 기관이 서로 어떻게 어우러지면서 이런 것을 계속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서는 응답률이 5.6%, 5% 정도 되는 그런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발표도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응답률이 30% 이상이 돼야 정당한 여론조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웃 일본 NHK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거의 응답률이 60% 내지 70%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는 굉장히 정확한 여론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론조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응답률 5%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받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화도 많이 걸어야 되고 요즘은 또 여러 가지 표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송평인 위원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는 표본 중에 한 전화번호로 몇 차례 전화를 걸어서 받지 않을 경우 다른 번호로 대체하는 이른바 대체 걸기를 통해서 아주 목표했던 그런 표본수를 맞춘다. 이것은 표본이 계속 바뀌어서 표본의 대표성을 말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뜻한다. 표본의 대표성이 무너지는 상황에서의 낮은 응답률은 조사에 거부감이 적은 집단의 특유한 편향이 반영될 여지를 넓힌다. 나는 리얼미터의 국정 지지도 그리고 정당 지지도 조사의 수치가 국민들 사이의 실제 여론을 반영한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이런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영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안을 합니다. 여론조사 기관의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 기법의 현대화 그리고 표본의 확장성 조사 문항의 세분화 이런 것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엉터리 여론조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매달 매주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모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여론조사 이 문제 정부가 좀 앞서야 한다. 왜냐하면 정부는 이 사항을 즐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유착되는 그런 모습을 즐기는 것이 아닙니까? 실제 여론조사가 잘못돼서 많은 정치 후보자들 그리고 정치 지망생들이 얼마나 절망을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각 정당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후보자를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한 두세 번 정도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오류로 인해서 정당한 후보가 선택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창원 성산지구의 경우 민주당과 정의당이 단일 후보를 냈습니다. 그때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정확한 것이 반영이 돼야 합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여론조사 기관들 정말 고쳐야 합니다. 자칫하면 계속 이것은 왜곡을 낳는 그런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론조작을 일삼는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것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송평인 칼럼이 굉장히 잘 지적을 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실제 이번에 또 패스트 트랙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역시 리얼미터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제 주변에 이번 민주당과 그리고 바른미래당, 민평당, 정의당이 서로 야합한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별다르게 호감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고 제 주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잘된 것이라고. 그런데 평균적인 상황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리얼미터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긍정평가가 50.9% 그리고 부정평가가 33.6%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사 믿을 수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리얼미터가 지난번 2018년도 6.13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그런 통계, 그 통계는 굉장히 정확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9%포인트나 차이가 났습니다. 1%가 중요한 이 마당에서 9%가 펑크가 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여론조사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 이 여론조사에서도 긍정평가가 과반수를 넘었다고요. 그리고 조사 문항에서도 벌써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사 문항에 개혁 법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혁이라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벌써 긍정적인 그런 일종의 이미지를 남겨주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조사 문항은 굉장히 드라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아주 군더더기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벌써 조사 문항에 개혁, 그리고 지난번 이미선 헌법재판관 2차 질문에서는 문재인 소리가 2번이나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합니다. 조건 없이 이런 조사 문항에 아주 결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발표를 할 경우 또 언론은 이것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또 이것을 접한 국민들은 아, 이번 패스트 트랙이 정말 잘한 것이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또 사람들의 인식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송평인 칼럼이 아주 시적절하게 잘 지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중동 주류 언론의 하나인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한 여론조사 기관을 콕 집어서 조작이라고 한 것은 해당 여론조사 기관으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겠지만 이것을 정말 금가옥조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리얼미터라든지 한국갤럽이라든지 이런 여론조사 발표를 하면 사람들이 코웃음을 칩니다. 코웃음을 치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한심한 여론조사 기관으로 남지 말고 서로 통합하든지 그렇게 실力없으면 폐업을 하든지 통폐합을 해서 좀 더 굳건한 그리고 국민이 존경하는 일본이나 미국의 아주 큰 여론조사 기관처럼 그렇게 우리 여론조사 기관들도 좀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년 구멍가게 역할만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리얼미터 자체적으로 좀 반성을 해야 합니다. 국민이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오늘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론 조작이라고까지 그렇게 아주 쓴소리를 내는 동아일보 칼럼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